자,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쉬고 왔는데 다들 잘 지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 하루 쉬고 와서 잘 지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름에 참 이 잠을 청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을 띄엄띄엄 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잠을 자도 뭔가 개운한 것 같지가 않아요. 방송하기 전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도 뭔가 이게 개운한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도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고충을 겪으시리라 봅니다. 어쨌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시원한 거 많이 먹고 자는 수밖에, 샤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더위가 8월달 내내 갈 것 같은데 여러분 퍼지지 마시고, 그리고 짜증난 일 웬만하면 피하시고,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전두현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경험담을 가지고 돌아온 버스 운전하는 전두현입니다. 매번 우중충한 고민 사연으로만 뵀는데 이번에는 경험담을 직접 올리려 합니다. 재미를 위하여 다시 DC 컨셉으로 반말체로 작성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말입니다. 지금부터. 참 시계는 돌아가긴 돌아가는 모양인 것 같다. 조소 마을버스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4개월 차가 되었고, 이제는 굴러가지도 않는 연식이 모터리 10년은 넘은 80만 킬로 튄 똥사에서 18년씩 새 차로 승진한과 동시에 고종차 기사가 되었고 중고창꾼 기사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번 경험담은 형들은 버스 타면서 겪어봤을 것이다. 버스 기사들이 손님들한테 굉장히 툴툴대면서 응대를 하겠지만 특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말을 막하고 짠스럽게 응대하는 버스 기사를 종종 봤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니? 싸가지 없다니 얘기를 하겠지만, 버스 운전을 해봤던 사람이거나 혹은 버스 기사 남자친구나 남편을 둔 여자분들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버스 기사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지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나 역시도 버스 하기 전에 버스 기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짜증내는 걸 이해를 못했지만, 내가 버스 기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르신들에게 무표정하고 퉁명스럽게 응대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버스 기사가 왜 어르신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첫 번째, 배차 간격 파괴. 버스에 손님이 많이 타게 되면 받아야 할 신호도 못 받게 되고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평범한 시간대면은 손님도 많이 안 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되지만, 씨발 꼭 평범한 시간대가 아닌 제일 바쁜 시간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탄다. 일터로 가시는 분일 수도 있다 라고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할게. 일터를 향하는 어르신분들은 대부분은 몸도가 잠든 이른 새벽 첫차 시간대, 새벽 4시부터 4시 반 사이를 많이 이용하신다. 반면에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대에 꼭 타려 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목적지가 노인회관, 특히 싸구려 장판 팔러 오는 다단계 떴다방들이 오는 날은 떴다방 애들이 재미있는 썰도 풀어주고 사은품으로 무언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뭐 하나 받아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탄다. 특히 구루마 통행등, 노래교실, 그냥 심심하니까 주변 또래 어르신들이랑 따뜻하고 시원한 버스 안에서 할 일 없이 기점과 종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만 하면서 썰 풀려고, 병원 등등이 있다. 얌전히 타면 모를까? 버스 정류장에서 먼저 새치기에서 탈 때는 아인스워드로 빙의되거나, 아인스워드 죄송합니다. 하인스워드로 빙의되거나, 꼭 버스 계단만 올 때에는 아이고 고고 하면서 기사 보고 좀 쉬었다 올라가도 되냐 그런다. 진짜요? 이 얘기만 듣고 나도 빡치려 하는데, 새치기 할 때 그렇게 힘쓰는데 관절이 남아 도는 게 이상할 정도다. 어르신들의 승차 지연으로 인해서 버스는 더 늦어지고 운 없이 밀리는 시간대에 걸려들면 가뜩이나 늦었는데
더 늦어진 버스는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섭게 칼치기 하고 내달리게 된다. 그래도 늦는 건 똑같음. 두 번째, 기사가 주의를 주는데도 가볍게 씹어버리고 쓸데없는 꼰대짓이 심함. 내가 버스 운전하면서 그동안 봐왔던 어르신들은 대부분 기사만은 개 방구로 듣고 자기만의 고집으로 꼰대짓을 하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았다. 어르신들 특유의 상상을 초월하는 꼰대짓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승객 사고 같은 게 많이 나는데 그중 어르신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파스만 발라도 되는 부상 수위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 부러지게 된다. 그에 따른 대인 피해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회사에서도 어르신들로 인한 대인 사고 비용 처리로 인하여 손해, 기사는 기사대로 사고 이용 남고 옷 벗어야 되고 직장이나 설에 다 손해라 보면 된다. 근데 어르신들 차 내 안전사고를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예전에 내가 겪었던 경험담에 의하자면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탔었는데 지팡이를 짚었고 구르마도 끼고 계단 오르는데 생각보다 워낙 오래 걸려서 내가 그 할머니만 주시를 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자리 바꾸려고 차가 움직이는데 자꾸 일어서고 뭔가 일어나겠다고 일어서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위험해요, 앉아 계세요, 그러다 사고 나요 하니까 할머니가 나 내릴 건데 하더니 자기가 아가씨 때는 30km를 걸어 다녔던 사람이라면서 당신이 뭔데 노인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당신 나이 몇 살 먹었냐고, 자기가 나이가 80이 넘었다면서 버르장 머리 없게 니네 집에 부모 없냐, 우리 자식들이 당신 부모 나이랑 똑같은 자식 있어 하면서 네가 뭔데 나이 먹은 노인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 신체는 아직 아가씨 때 신체로 착각하는 꼰대 할머니가 있었고, 또 한 번은 할아버지였는데 분명 일어서지 마라 3번 넘게 얘기했는데 급회전 구간에서 본인이 일어서 가지고 넘어질 뻔한 거 기사가 운전을 그따구로 한다니 어쩌니 하는 거 내가 일어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님이 말 안 듣고 일어섰잖아요 라고 하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나이가 77인데 싹퉁바가지 없는 놈 이라면서 버스 운행중 멱살을 잡아서 보다 못한 손님이 경찰까지 부를 정도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보통 어르신들 대부분 기사가 일어서지 마라 했는데도 나이들을 치면서 꼰대짓 하다가 버스 내 넘어진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전부 기사에게 뒤집어 씌울 때가 많다. 내가 고안해낸 방법인데 어르신이 일어설 때 길 가장자리에 차 세운 뒤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버리고 아버님 어머니 앉으실 때까지 버스 출발 못합니다 하고 버스는 아예 세워버리는 방법이다. 그런 손님들이 앉으라고 화내고 더 난리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부터 고래고래 지르면서 꼰대짓 하는 분들은 또 있으시더라. 세 번째, 무인 승차를 당연시 여김. 버스 지하철을 타다 보면 요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어르신들 중에 돈통에 돈 넣는 척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돈 안 내고 무인 승차하는 어르신들이 꼭 있다. 기사야 뭐 돈 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카드 찍고 돈 내는 사람들은 바보 만드는 것 같아 요금 안 내셨는데요? 하면 아주 뻔뻔하게 냈어 하고 구라를 치는 어르신들이 있다. 네 번째, 조금 뭐 부딪혔다고 기사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함. 알다시피 버스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면 기사가 페널티가 발생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걸 빌미로 경찰 신고를 하면 피곤해진다는 걸 기사라는 걸 이용해서 무리한 금품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어르신들 기사들 힘들게 일하는데 위로는커녕 그건 하지 맙시다. 다섯 번째, 저상버스 타면 돈 많이 드는 줄 안다.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 중에 버스 계단을 아예 히말라야 14자 완등 수준으로 올라가는 어르신들 계신다. 진짜 일반 버스를 타면 정말 위험한 분들이다. 내릴 때도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엉덩이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봤다. 견적 봐서 이건 좀 위험하다 싶은 어르신들한테 목적지를 물어본 뒤 목적지가 시내버스와 동일한 곳이면 가급적 저상 시내버스를 타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요금이 900원인데 저상 시내버스는 1250원인데 돈 없는 노인네한테 350원 비싼 차 타라고 요구하는 배은망덕한 놈이라면서 자기는 350원 싼 차를 타겠다고 굳이 그 힘든 1단 버스 계단을 올라가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버스 기사니까 손자 생각나서 일반 버스 절대 안 타시고 저상버스를 이용하신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계단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타기에는 진짜 무리 가지 않는 버스다. 어르신들 저상버스 어르신들 위해서 시에서 보급한 차니까 애용해주세요. 그 350원 더 쓴다고 지이 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제발 계단 있는 일반 버스에서 에베레스트 14자 등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버스 기사들한테 너무 꼰대짓 좀 그만하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어르신들 자식도 욕먹이는 행동하시는 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좀 많이 전두현님 속상하시겠네요. 네, 속상하시겠어. 야, 이게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네. 이게 제가 버스 타면서 어르신들 타는 건 봤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짓 하는 거는 사실 나 많이 못 봤거든요. 지방이라서 그런가? 서울은 참 다이나믹합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야, 그래도 좀 버스 회사에서 나름 일찍 올랐네요. 네, 버스 회사에서. 옛날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유튜브나 뭐 보배드림 같은 게 없었을 때는 버스 기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욕먹었습니다. 네, 욕먹었어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들이 고충을 얘기할 만한 곳이 인터넷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들이 로테이션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스트레스를 발생하면 어떤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안 해보면.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야, 저 버스 기사 속 좁네. 저럴 건 버스 기사 그만둬.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버스 기사분들 편을 많이 들어줘요. 예. 왜냐하면 관련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고속버스 타는데 고속버스였나 시내버스였나 모르겠는데 고속버스였어요. 그때 아줌마한테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운전한 버스 기사 주먹으로 치고 치는 것도 모자라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내뱉고. 예.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게 얼마 안 됐을까 일주일 전이었던가 아마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뭐 버스 기사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시는 데 엄청 많거든요. 할 말 한 것 뿐인데 참 이게 보니까 뭐 말을 막 하고 짜증스럽게 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그 서울에도 많다는 거야. 내가 서울에 약간 그 지하철 타면 어르신들이 꼰대가 진짜 응? 잠깐만요. 그 뭐야 그 지하철 꼰대는 많이 봤었거든 예전에 서울의 지하철 꼰대. 예. 쓸데없이 젊은 사람들한테 말 거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그래서 왜 저러는 건가 싶었어요. 무슨 뭐 그냥 상전인 것처럼. 예. 중장비 서비스는 어떤가 보면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야, 정말 다이나믹 서울이네요. 다이나믹. 예, 다이나믹 서울이네. 아, 맞아요. 젊은 어르신들 특히 삶애들 밤에 타면 그 젊은 아가씨는 찝쩍대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뭐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어르신들이 이런 이거 범죄잖아, 범죄. 여러분 성추행 범죄 아닙니까? 범죄고 뭐 폭력 쓰는 것도 범죄고 욕하는 것도 범죄예요. 이게 범죄인데 왜 어르신들이 이거 하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왜 대놓고 하는지 아세요? 이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전두현이 아셔야 되는 게 100% 고의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일부러 하는 거 범죄인 거 알면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대놓고 하냐면,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법을 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벼운 거, 송방망인 거 아는데, 특히 어르신들한테 더 손방망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은 여러분 있잖아요. 욕해도 모욕죄도 웬만하면 기소 안 합니다. 검사들이. 네, 기소 안 해요. 기각 처리합니다. 불기소 처분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젊은 사람이었으면 기소로 넘겼을 겁니다. 법에서도 어르신이나 이후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봐요. 예. 예전에 우리 남대문 화재 기억나시죠? 남대문. 원래 그게 일반 젊은 사람이었으면 한 10년 이상 넘어갔어. 근데 그 나이 든 사람이 했다고 생각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 죄 상당, 이게 그때 왜 나이 든 어르신이 불 질러가지고 그때 왜 승려문 완전히 탓하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원래대로 하면 일반 사람이었으면 10년 이상 넘게 나와요. 살인죄랑 거의 동급이야. 근데 어르신이나 이유로 굉장히 법에서도 이걸 많이 봐주거든요. 사실 난 이것도 문제라 생각하거든. 아니, 나쁜 죄 저질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이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이거 알걸요? 알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좀 내가 좀 범죄를 저질러도 심한 거 아니면 넘어간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관이 해도 뭐 수갑 안 채우고 그냥 적당히 말로 구슬이고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알고 저지르는 거예요. 거의 도의입니다, 고의.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그걸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야, 배차관계 파괴. 이게 일반 사람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모든 시내버스 기사들이 배차관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코스가 다 정해져 있고, 옛날에는 배차 간격 이렇게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 배차 간격 같은 거 좀 버스 기사들이 좀 무시하고 다니는 상관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다 되고, 요즘에 버스 정류장마다 전광판이 다 떠가지고 몇 분 내 버스 도착하는지 칼같이 뜨잖아요. 네. 뜨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버스 기사 운전하는 게 시민들하고 또 부처인 손바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도 사람들이 민원을 걸고 거기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다 보니까 버스 기사는 당연히 이 정시 시간 안에 정류장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아마 전국의 모든 버스 기사들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골의 마을버스를 제외하면. 뭐 1, 2분 늦어도 뭐 민원 걸어버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 전두현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면, 아, 저분들 뭐 나름 뭐 할 일이 있으니까 뭐 돈 벌려고 일찍 타는갑다. 저 낮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이 여기 반박을 했잖아요. 자, 일하는 어르신들은 이 시간대 탄다고. 예.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전현희 말이 나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지금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일할 수 있는 게 일용직 말고는 없어요. 일용직도 저것도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너무 나이 들면 안 써줘요. 네, 일 못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중에서도 좀 체격이 좀 있고 연장을 좀 써봤고 이쪽 바닥에 좀 도 같은 사람들 써주는 거잖아, 맞죠? 저기 할 수 있다고 뭐 해주겠다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원래 저 시간대는 새벽 4시, 4시 반까지 가가지고 5시에 인력 사무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승무원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뭐 전국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같은 데 가더라도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아르바이트 그 편의점 하는 건물 바로 2층이 인력 사무소였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막 이제 뭐야 그 톱하고 이제 연장 챙기신 분들 와가지고 가방에 챙겨가지고 한 4시 한 40분 5시 되면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담배 사가지고 줄 서가 대기한 사람도 많거든요. 보통 5시 이전에. 그러니까 일찍 가야 자리를 맡을 수 있으니까 일찍 가야 자리를 맡을 수 있으니까 저 당연히 저 시간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이 드시면 또 보통 잠이 없으니까. 예. 출퇴근 시간에 타는 사람들은 뭐 노인회관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서울은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거기 갈 거예요. 아까 종로 얘기했죠. 종로는 뭐가 있습니까? 종로가 뭐가 있어요, 장관이? 파고다공원 있죠, 파고다공원. 서울의 어르신들의 그 총집학처 아닙니까? 대구는 달성공원, 부산은 용두산공원, 서울은 파고다공원. 이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아침 시간대 보면 탑골공원요. 종로에 파고다공원 있지 않나요? 파고다공원 탑골공원 유명한가? 아무튼 뭐 둘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대구도 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달성공원은 이제 아침 8시에 타면 정장 입은 나이 드신 한 70대 돼 보이는 그 어르신들이 이제 버스 타요. 달성공원 가려고. 예. 근데 이게 이해는 돼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해는 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시간이 남고 심심하다 보니까. 예. 집에 있으면 우울하거든요. 우울하니까 뭐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기 가면 자기 또래 애들 사람도 있으니까 말벗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제 출퇴근 시에 대한 겹치다 보니까 저분들이 출퇴근 시간대 피해가지고 오면 참 좋을 텐데 맞죠? 10시나 11시 이런 때 오면 좀 뭐 버스 기사들이 좀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좀 상호 간에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자리도 없는데 맞죠? 근데 이것도 노래교실도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보통 노래교실은 아마 그거예요. 그 관공서의 노래교실. 구청이나 이제 시청 같은 데 보면 어린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무료 아니면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면 이제 공짜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9시에 9시에 대부분 9시야. 9시에 하니까 출퇴근 시간 때랑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대현님. 보통 9시 하면 10시예요. 그러면 늦어도 9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거기서 거리까지 있으면 8시나 8시 반에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이 출퇴근 시간대랑 겹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입장에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뭐 우울하고 이제 저런 공원 같은 데 가면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좀 장기 두고 얘기 나누면서 또 그거 좋은 게 있잖아요. 또 공원 같은 데 가면 또 파고다나 탁골 같은 데가 뭐가 좋냐 하면 무료 급식소가 있거든요. 끼니가 해결이 되거든요. 끼니가. 예. 집에 있으면 밥 잘 못 챙겨 먹는데 보통 저기 탑골 뭐 파고다 이런 데 가면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자원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밥 제공하고 먹을 거 주다 보니까 거기 있으면 시간 때울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고 밥까지 제공되다 보니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갈 수 없는 거야. 왜냐 집에 있으면 또 못 챙겨 먹거든요. 예.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혼자 밥 치면 귀찮잖아요. 어르신들은 더 귀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올라가도 되냐?
아,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하... 그렇죠. 어른들의 부지이죠, 이게.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전대현님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자식들이 신경 안 써준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보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뭐, 당신 나이 몇 살 먹었냐? 나 80 넘었는데, 너네 집에 너희는 똑같은 자식이 있어. 똑같은 자식이 있으면 굳이 버스를 타게 하겠냐고. 나이 드셨는데. 연로하셨는데. 굳이 고생해가지고. 힘들게 버스 타는데. 자칫하다 뭐 허리 다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버스를 타게 하겠냐 말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저만한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들은 어머니 신경 안 쓰지 않는 거예요. 안 써준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것도 있지만 그냥, 그냥 모시거나 살피기 귀찮아서. 난 역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나이 들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버스를 타는 거 저분들한테는 또 나는 고역일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신경 못 써준다는 거잖아요. 좀 아무튼 그런 부분이 느껴졌어요, 저는. 읽으면서. 보통 이런 게 이제 버스에 깽판 부린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이 좀 손살에 치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저는 꼰대짓 때문에 보통 이런 버스 기사한테 꼰대짓 한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자식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꼰대짓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센파 모르는 사람한테 꼰대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왜 옛날 속담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고. 이것도 매다 비슷한 겁니다. 버스 기사한테 처음 본 버스 기사한테 이렇게 바가지 긁는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은 이미 긁을 때도 긁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는. 그러면 자식들이 질려가지고 안 몰라겠지. 막상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 부르잖아. 전대 이렇게 경찰에 부르면 자식 오잖아요. 자식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당장 사과해 뭐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만 또 욕으로 많이 부르면 또 어떻게 얘기해? 아 우리 아버지가 또 여기서 또 괜한 사람한테 또 시비 거나 보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다부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참 무조건적으로 저분들도 나쁘게 뭐라 할 수 없는 게 다 보면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내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속내라는 게. 항상 느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그렇게 물론 지금 노인 인구 많지만 점점 많아지면 과연 만약에 노인분들이 저렇게 많아지면 과연 저렇게 추태를 부릴 수 있을까 우리가? 못 부릴 거야 아마.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게 커버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노인 인구 됐을 때 한 40년 뒤가 됐을 때 그때는 저렇게 했다 그냥 바로 쫓겨날걸요 아마.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뭐 70대도 어르신의 얘기 못 할 거예요. 지금 어르신의 얘기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네.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이다. 안전도 지키면서 버스의 기강도 세우는. 그래서 한 사람이 뻘짓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본다는 것을 이렇게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이거 좋은 방법이네, 이거는.
근데 이걸 혹시나 또 밀어넣으면 어떡하지, 근데? 버스 기사 갑자기 가다가 중간에 세워가지고 운행을 안 하더라. 이렇게 또 자기들 입맛대로 또 지어낼 수 있잖아요. 왠지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그 동네는 오만 가지로 민원을 다 거는 곳이다 보니까. 야, 무인승차, 이건 전국 어디 가도 다 있네. 이건 대구도 있어, 이거는. 무인승차. 예. 뭐 돈을 아예 안 내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가끔 있어요, 무인승차. 사람 섞이고 타면서 그냥 은슬쩍 타는 거고. 근데 대구 버스 이사들은 그거 잘 보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돈 적게 내고, 예, 돈 적게 내고 타고. 아니면 버스 카드 있잖아요. 버스 카드 잔액 부족한데 그걸로 찍어가지고, 예, 찍어가지고 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버스 카드를 충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스크 뜨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저기 어르신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카드 요금 인식이 안 되거든요. 안에 잔액이 부족해가지고요. 현금을 지불하시던가 안 그러면 내리시던가 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아, 이거 깜빡했나 보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사정사정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찍어 드릴게요. 하면 타세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내가 몇 번 봤어. 이거는 이건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광해시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예, 3번의 케이스는. 예. 근데 야, 금품을 요구한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 버스 돈 내야 됩니까? 대중교통비 내야 돼요? 일정 나이 지나면 대중교통비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아, 버스 내야 돼. 아, 지하철만 그렇구나. 지하철만. 음. 아, 그렇군요. 아. 아, 그렇구나. 이거 나 처음 알았네.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지하철만 무료였구나. 이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겪은 거잖아, 이거 4번 케이스. 왜, 자전거. 굳이 그 자동차 틈새, 버스 사람 한 명 사람 들어가기 힘든 그 사이를 비집고 두고 완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예, 그 모서리로 들어가. 살짝 스친 것도 박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 받고 지나갔다고. CCTV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예, 스쳤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했거든요, 그때. 누가 봐도, 예,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는 뭐 전전이 직접 겪었던 거니까, 나한테 사연도 보냈던 거니까. 예. 자, 저상버스 타면 돈 많이 드는 줄 안다. 아, 또 봤다고요? 야, 배은망덕한 놈이래요. 야, 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아, 나는 내가 나이 들면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 350원 때문에 내 자존심과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저렇게 힘들게 격떨어지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물론 노인분들한테 350은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저 돈이 아쉬운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저분들 입장에서 저 돈이 아쉬운 거잖아요. 저 돈이 아쉽지 않았으면 뭐 350원 정도야 뭐 낼 수 있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저 350원이 아쉬울 정도라는 거잖아.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350원 더 내고 막걸리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않나? 보통 파고다나 타골 가면 막걸리 사 먹는 사람도 많을 텐데. 예. 막걸리 한 병 안 사 먹으면 되지. 뭐 대구라 지금 달성군이 803 불러 막걸리 좀 안 사 먹으면 되잖아요. 1,500원 하는 거. 이상하게 쪽 저런 분들은 또 자기 술이나 담배 이런 데 돈 쓰는 거는 안 아까워하는데, 예, 저런 350원은 진짜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이건 전국 공통일 거야, 아마. 예. 분명히 저거 이제 마을버스 타고 350 맡긴 돈 모아서 막걸리 한 병 사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비슷한 경험인데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왜 여러분 있잖아요. 편의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둘 다 같은 말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저 파고다공원 익숙하거든요. 파고다공원. 네, 파고다공원 익숙해요. 파고다가 그런 말 있습니다. 바둑이 성지라고. 바둑 배우고 싶으면 이제 파고다공원 가서 배워라.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온갖 그 바둑의 제야의 고수들이 다 있다고. 파고다가 제가 알기로는 영어보다는 바둑으로 유명한 데 아닌가.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겪을 때 비슷한 사례 겪은 적이 있어요. 편의점 그때 제가 예전에 그 소주병 있죠. 참소주가 1,300원에 팔았어. 1,300원. 근데 새벽 시간에 와가지고 소주 한 병, 꼴랑 소주 한 병 사가면서 항상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도 이따구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마트 가면 900원 받는 너희들은 어? 무슨 양심이 들어가 1,300원에 파냐 하면서 에라이 하면서 말 짜증내면서 가요. 그럼 이제 딱 문 딱 닫으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난 다음에 딱 닫으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낮에 가가지고 문 열 때 사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새벽에 와가지고.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 물론 버스와 편의점이 차이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 있잖아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 그 마트 같은 데 못 가요. 웃긴 게 마트가 싸잖아요. 마트 같은 데 못 가. 왠지 아세요? 마트에 외상 걸어놨는데 안 갚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편의점에 오는 이유가 그 편의점에 외상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마트 같은데 외상을 많이 걸어놨어. 예. 보통 마트 외상 거는 사람 상당수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 어르신들. 왜냐 어르신들이 또 이제 뭐야 그 외상 걸어놨다가 이제 노인연금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메꾼단 말이에요. 매달 올 때마다. 예, 그거 믿고 이제 외상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오는 거야. 근데 편의점 와가지고도 외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저기 마트에는 해주던데? 아니, 뭐, 여기 슈퍼마켓 아닌가? 슈퍼마켓이면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툭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350원 얘기하니 그 생각이 나네요. 어르신들 35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저상버스 타세요. 저상버스 타면 좋은 게 일단 이제 그 계단이 없어가지고 타고 내리고 타기가 좋고요. 그리고 저장버스는 새 차이기 때문에 그 버스 냄새가 안 나요. 이제 에어컨 오래된 냄새가 안 나. 여러분 버스 옛날 그 계단 있는 버스 타면 기분 나쁜 게 아마 여름 되면 느끼는 거죠. 여름에 되면 그 에어컨 그 스퀴찬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서 어떨 땐 타자마자 뭔가 기분이 상당히 더러워요. 여러분 고속버스 좀 오래된 거 타면 연식 오래된 거 타면 에어컨 틀면 에어컨 안에 스퀴찬 냄새 있죠. 약간 곰팡이 섞인 냄새. 그 냄새가 코끝을 정말 찌르거든요. 그게 멀미랑 직결이래요. 땀 흘린 상태에서 타면. 그래서 별로 저상버스는 요즘에 다 새 차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나요. 그냥 깔끔해요. 예. 그리고 저상버스가 좋은 게 저상버스는 대신에 장단점이 있는데 저상버스는
장점이 일단은 버스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요. 네네. 단점이 있다면 그만큼 탈 수 있는 자리가 적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이 다 비켜줄 거예요. 비켜줄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사이사이 간격이 넓어가지고 타기 좋습니다. 뭐 짐 같은 거 들고 오기도 짐 놔두기도 좋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저상버스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350원 타시고 안전하게 타셔야지. 이 냄새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 버스 냄새. 버스 타면 그 나는 냄새. 예. 이거 냄새 오래 세잖아. 그럼 금방 멀미 와요. 버스, 시내 버스 타도 멀미가 옵니다. 예. 버스 타면 멀미 오는 이유가 대부분이 저거예요. 여름에 멀미 오는 이유가 밖에서 이제 땀 흘리고 아 이제 에어컨 틀고 좀 바람 쐬야지 하는데 에어컨 딱 쐬자마자 그 코끝을 이제 그 곰팡이 냄새가 코스 딱 찌르고 하잖아. 그 땀에 찌들었잖아. 그 냄새 딱 맡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한 10분 동안 있다 보면 속이 울렁울렁거리거든요. 예. 그럼 내리고 싶어요. 예. 그 아무튼 어르신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물론 제 말을 안 들으시겠지만 유튜브 안 보시겠죠 그분들. 제 유튜브 20대 이상은 구독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감한 얘기를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못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버스 타시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음, 그 웬만하면 기사분들이 그 어르신들의 편의상을 다 들어드리니까 기사분들이 책임지고 운전을 하는 만큼 기사분들 말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사분 모든 버스에 관련한 모든 책임 기사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기사들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기사 한 명에 수십 명의 버스 승객들의 어떤 안전이 왔다 갔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예. 뭐 기사분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도 뭐 크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뭐 거기에 신내가지고 화내잖아요. 화내면 일진 사납고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그게 또 하루 왼종이 갈 거 아닙니까? 하루 기분 참 좋아야 되는데 어르신분들 그러다 괜히 막 화내고 성내고 하다 보면 그날 기분 더러워서 잡쳐가지고 점심 먹을 때 생각나고 저녁 먹을 때 생각나고 계속 이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화내면 그게 오래 가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가. 하루 왼종일 가요. 아침에 하는 게. 그래서 그 멘탈 관리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뭐 버스 기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무튼 좀 물론 뭐 보통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판단력이나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에티켓은 지켜야 되잖아. 내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는 거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부분 지켜가면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타시고요. 예. 아무튼 버스 기사 힘든 버스 기사 일을 하시는 전대현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